이번 강의에서는 왜 지금 클라우드인가,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왜 관심을 그전보다 더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그 정의부터 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아날로그나 수동 프로세스를 디지털 프로세스로 대체하거나, 그리고 옛날에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을 새로운 어떤 디지털 기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걸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기업들 혹은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PwC 같은 곳에서는 기업 경영에서 디지털 소비자 및 에코시스템이 기대한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 및 운영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능형 시스템, 인공지능이겠죠, 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성하고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른쪽 위에 있는 디지털 마스터 그룹에 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매출은 9%, 그리고 영업이익은 26%, 시장 점유율은 12% 정도 앞선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비기너 그룹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검토하거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고려만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시장 평균 대비 마이너스 4%, 영업이익 무려 마이너스 11%, 시장 점유율도 마이너스 7%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마스터 그룹하고 비기너 그룹을 비교해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제는 기업의 생존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갑자기 빨라졌을까요? 바로 우리가 작년부터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나서 전 산업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가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죠.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배달 서비스 형태로 급격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바로 MS의 그 CEO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인데,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례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보통은 기업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적용하는데 결정하는 데만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코로나 이후에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과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업 툴 시장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교육 시장 그리고 재택근무 시장을 지탱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협업 툴이겠죠, 그죠? 그래서 협업 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그리고 구글 밋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시스코 웹엑스도 마찬가지고, 국내에는 구루미 같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글로벌 협업 툴 시장이 2020년에 402억 달러, 무려 40조가 넘죠, 그죠? 근데 2023년에는 이게 483억 달러, 거의 50조 이상의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협업 툴이 성장을 함과 동시에 재택근무, 원격 교육, 그리고 화상회의 이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을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 환경은 데이터 센터와 전산실로 대변되는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물리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되죠. 근데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을 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 인력분들, 그죠? 엔지니어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됨과 동시에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서비스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장비를 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또 제조를 하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제조 일정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투입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프레미스의 물리 환경으로는 팬데믹과 같이 온라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프라 확장이나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서비스를 우리가 하게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출장을 또 가셔야 돼요. 그죠? 해외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해당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게 서비스를 설치를 해서 고객들을 응대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출장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해외 출장이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고 고객 응대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온프레미스의 한계 상황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겠구나 라고 빠르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20에서 2024년 세계 IT 인프라 시장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요. 비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환경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가상기업 행사,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가, 쇼핑, 원격 의료 이런 많은 산업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담당을 해주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요소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는 기존에도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저장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하지만 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더 주목받고 있게 되냐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되는 많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만남과 동시에 기업들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죠. 챗봇 서비스나 음성인식 스피커, 그런 것들이 손쉽게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계혁명, 1차 산업혁명이죠. 2차 전기혁명, 3차 컴퓨팅혁명,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 인공지능,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모두 다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이런 새로운 IT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비대면 사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전환으로 통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우리는 음식을 주문 배달하기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또 상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도 모바일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인증도 해야 되고, 그죠? 이벤트도 처리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돼요. 자, 이 많은 것들을 하려면 한 회사가 이것들을 다 개발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기능 개발들의 하나하나의 서비스의 기능 개발에 또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그러면 또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이런 인증 서비스, 푸시 서비스, 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빌려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제품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는지 그 활용 예시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그죠? 해외 출장이 막혔고, 그리고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현지에서 또 국가별로 또 격리를 따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직까지. 자, 그런 상황에서는 원격에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가 화면을 공유를 하겠죠. 카메라에 지금 여자분이 앞에 있는 여자분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홀로렌즈와 같은 증강현실 기기입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서 내 현장의 사진을 혹은 영상을 공유를 하고 원격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갑자기 얼럿을 받았죠. 그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파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담당자가 현장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있다면 호출을 해서 작업을 해야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상회의를 직접 증강현실을 기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화면을 직접 공유를 하고 해당 작업들을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지금 장비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고쳐야 되는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장애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티센크로퍼 같은 엘리베이터 회사도 홀로렌즈를 통해서 예지 정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걸렸던 기존의 장애 처리 시간을 20분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해서 혹은 3D 환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엔비디아, 우리가 GPU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에서는 3차원 시각화 협업 툴인 옴니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3차원의 입체적인 작업, 시각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툴들을 통해서 쉽게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IT 기업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느냐? 그렇진 않죠. 전통적인 호텔들도 이런 IT 기술들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I 음성 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3차원 공간 매핑 기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이제 벨봇 서비스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호텔에 체크인을 무인으로 하게 되는 뭐 시각화, 영상 분석 솔루션들, 그리고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을 호텔들도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스마트 호텔을 구축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부터 앱으로 하게 되는 거고, 챗봇 서비스가 고객 예약을 도와주겠죠. 그리고 예약이 되면 호텔에 도착을 했을 때 자동으로 체크인 시스템, 이제 비대면 형태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시게 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짐을 옮긴다거나 룸 서비스 같은 경우 벨봇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도 호텔에서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쉽게 화상회의를 호텔 내에 비즈니스룸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뭐 나중에 체크아웃을 하시는 경우도 체크인 시스템과 동일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통적인 기업들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쉽게 클라우드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과 같은 경우도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게 되면 그 상품 후기 같은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리고 상품 구성이나 상품 카테고리를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내 개인적인 어떤 뭐 신체 사이즈, 그리고 성별, 나이대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서 해주는 서비스들, 대부분 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추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왜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 가장 첫 번째 이유,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전환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